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4회차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시험 관련해서 출제 경향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만 좀 뽑아서 좀 3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그래도 상당히 평이했죠? 네, 맞습니다. 1회차, 2회차 시험 대비해서는요, 훨씬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100점 중에 80점가량이 다 기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경향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출제 경향을요, 파트별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유체역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방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총 10점 배점으로 나왔고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7번 문제는 신유형의 문제였고요. 유속 구하여라, 레이놀즈수 구하여라, 마찰도실수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유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비중이라든지 점성계수가 주어지고 배관 정보가 주어진 다음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필기 소방 유체역학에서 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실기 유형으로만, 이렇게 소문항으로 구성된 실기 유형으로만 바꾼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는 신유형이긴 하지만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죠. 기출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살짝 협주부가 있는 관이 있고요. 앞에가 1단면, 뒤에가 2단면입니다. 자, 이때 이 협주부 부분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1지점에서의 압력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기출문제 같은 경우 중량유량이 주어졌는데 이번 실기 문제에서는 최종유량으로 주어져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절대압력으로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다는 거,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수계소화설비 같은 경우 41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수계는 배점이 좀 상당하죠. 자, 이때 총 6가지의 문제인데요. 2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 것으로 나왔고요. 그때 토출량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초격차에도 이론서에도 있는 그 문제죠. 그래서 기출 문제라서 아마 수월하게 푸셨으리라 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요 4번 문제. 이 문제는 5개 소화전의 설치 기준 쓰는 문제인데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수월하게 쓰셨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포소화 설비인데 플로팅 루프 탱크,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이 수치값까지 아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에 대한 차이점,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적용하는 설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관연도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 장치 관련한 문제가 나왔죠. 이때 나머지는 다 이제 기출과 동일한데 한 가지 좀 추가된 점이 있다면 도면을 그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밸브함이 주어지고요. 이 안에 압력계, 개폐 밸브, 그리고 오리피스가 주어지고 오리피스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런 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면 그리는 부분은 신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을 겸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 요거는 이제 관연도 문제에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월하게 푸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요 가스계 소화 설비로 가보도록 할게요. 총 31점 배점이고요. 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1번 문제 같은 경우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 설치 기준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하거나 혹은 교체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괄호 메꾸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6번 문제가 이 문제가 이제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국소 방출 방식 약재량 산정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우리 기존 기출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이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국소 방출 방식의 경우, 비산할 우려가 있는 국소 방출 방식의 경우, 주변에 벽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 방호 대상물과 동일한 크기의 벽이 내면에 다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모와 봉투 모의고사에 한 면만 이 벽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신유형의 문제로 출제를 해놨는데요. 그거가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두 면의 벽이 있는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보셨던 분들도 좀 이 문제는 맞추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한론 소화 설비 전역 방출 방식 단답형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12번 문제 한론 소화 설비 별도 독립 방식에 대한 단답형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별도 독립 방식 관련해서는 단답형 정의 쓰는 문제는 처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신출 문제의 단답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16번 분말 소화 설비 약재량 산정하는 부분. 자, 요 문제도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밀폐 방호구역 내에 기둥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보도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이때 내열성 보아, 내열성 기둥이기 때문에 조건상에 그래서 요 기둥과 보에 대한 최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적에 대한 약재량 산정하는 문제가 바로 요 16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기존 기출에는요, 마지막 소문항 좀 어려운 것이 낑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하고 나머지 소문항들만 출제가 되어서요, 이 문제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피난 구조 설비 출제되지 않았고요. 마지막 소화 활동 설비 및 기타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점 배점인데 자, 먼저 3번 문제. 거실 제한 설비 배출량 산정하는 부분. 물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져서 나왔지만 하지만 배출량 산정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항상 똑같으니까 이 문제도 푸실 수 있으셨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내려와서 10번 문제입니다. 제한 설비 틈새 면적 합계 구하는 거 그리고 급기량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기존 기출과 아주 똑같이 나왔습니다. 수치값까지. 그래서 이 문제도 괜찮았고요. 마지막 5번 문제. 요거는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실기에서 만나보지 못한 유형이죠. 수용 인원을 산정하는 그 문제였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세 문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것이냐면 7번 문제. 요 점성 계수랑 비중 주어지고 유속, 레이놀드 수, 마찰 손실수도 구하는 문제 하나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국소 방출 방식, 그리고 수용 인원 산정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순서대로 5번, 6번, 7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먼저 5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을 산정하세요 라고 하죠. 자, 그럼 조건 보러 갈게요. 1번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의 숙박시설로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숙박시설의 복도 면적이 나와 있죠. 복도 면적 30제곱미터. 자, 그리고 세 번째 각 실과 복도는 불연 재료의 벽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요, 수용 인원을 어떻게 산정할지 그 기준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에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만 추려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숙박시설 중에서도요,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이때 있어서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사자 수에다가 이 숙박시설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수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고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근데 이 복도가 어떤 복도냐?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따른 요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벽으로 구획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도였다라고 하면 이 복도는 제하고요. 바닥 면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도는 제하고 나머지 바닥 면적에 대해서만 수용 인원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결과값이 소수점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반올림하겠다라는 것까지 챙겨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총 바닥 면적이 얼마였죠? 600제곱미터. 자, 그런데 복도에 대한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었죠? 요 복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닥 면적에 대해서 3제곱미터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건상에는 종사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 바닥 면적 나누기 3제곱미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70 나누기 3이니까 1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명이 수용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190 써주셨으면 정답 처리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 배점이었고요. 위험물 저장 탱크의 국수 방출 방식의 고압식입니다. 고압식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라고 해요. 이때 다음 위험물 저장 탱크의 평면도와 그리고 조건을 참조해서 강부름에 답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평면도부터 볼게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벽이 둘러싸여 있고요. 벽이 두 면만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죠. 그리고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한 가로, 세로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위험물 저장 탱크의 크기는 가로 3m, 세로 2m, 높이 2m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호 대상물 주위에 딱 두 면에만 아까 봤을 때 요 뒷부분과 옆부분에 있었죠? 이 두 면에만 그림과 같이 방호 대상물과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죠. 자, 이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호 공간의 최저 메타 3승으로 구하세요 라는 것이 소문항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이 위험물 저장 탱크를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벽과 함께 요렇게 되겠네요. 즉 가로 3m, 세로 2m, 그리고 높이 2m가 되는 요 위험물 저장 탱크의 뒤쪽 부분과 요 왼쪽 부분에 벽이 있는데 벽이 방호 대상물과 동일한 크기로 요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방호 공간, 요 방호 공간의 최적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이 입면 화재,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어서 약재를 팡 뿌렸을 때 막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방호 공간 뻥튀기를 시켜줘야 되죠. 얼만큼씩? 0.6m씩 늘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벽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훅 늘어날 수 있어요. 0.6m. 자, 오른쪽으로도 훅 늘어날 수 있어요. 0.6m. 자, 그런데 요 좌측으로는 늘어날 수 있을까요?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쵸? 못 늘어나겠죠? 아, 이쪽으로는 못 가고요. 뒤쪽으로는요. 뒤쪽으로도 못 늘어나요. 위쪽으로는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으로도 0.6m 이렇게 늘려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늘리면요. 이러한 최적이 만들어 질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겠다? 방호 공간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 방호 공간에 대한 최적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원래 크기가 3m였는데 앞으로만 늘어났네요. 그러면 옆으로만 늘어났네요. 오른쪽으로만 3m에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3.6m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 2m였던 것이 앞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이 2.6m 되겠고요. 원래 2m였던 것이 위로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이 2.6m 되겠네요. 그래서 3.6 곱하기 2.6 곱하기 2.6으로 방호 공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24.34m의 3승이 나오겠고요. 자, 이때 제가 방호 공간을 좀 입체적으로도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원래 요 방호 대상물,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 탱크가 되겠죠.
요 원래 저장 탱크가 노란색 요게 되겠고요. 그 주위에는 이렇게 벽이 설치가 두 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위로 늘어나서 만들어진 최적이 바로 이렇게 핑크 색깔 최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핑크색 최적이 되겠죠? 이 핑크색에 대한 최적 구해주셨으면 됐고요. 자, V는 그래서 24.34m의 3승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화약지 최소 저장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죠. 자, 이렇게 국소 방출 방식 비산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W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방호 공간의 최적 V 곱하기 8-6의 라지 A분의 스몰 A에다가 제일 앞에 대문항에 고합식이라고 했으니까 1.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저합식이었다라고 하면 1.1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케이, 이 V 값은 채웠고 라지 A랑 스몰 A만 메꾸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지 A를 구해볼 것이고 두 번째 스몰 A를 구해볼 텐데 이때 먼저 요거부터 가볼까요? 스몰 A가 뭐죠? 스몰 A. 자, 요 스몰 A는요. 방호 공간 내에 있는 실제 벽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상에 있어서 이 방호 공간 핑크 색깔 최적 안에 있는 실제 벽 면적을 제가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어디냐면 실제 벽 면적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요 뒷부분. 요게 실제 벽 면적이죠? 진짜 실제 벽 면적. 자, 그러면 요 세로 길이가 2m라고 했고 높이가 2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 짜리가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요 가로 길이가 3m, 3 곱하기 2 짜리가 또 하나가 있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짜리가 하나가 있고 3 곱하기 2 짜리가 하나가 있고 두 개를 더하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A 가보도록 할게요. 라지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핑크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A는 뭐죠? 방호 공간, 그 가상의 최적, 뻥튀기 시킨 그 가상의 최적이 보다 내면의 면적입니다. 측벽 면적, 내면의 면적. 앞, 뒤, 좌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요게 앞, 뒤로 있고요. 좌우로 또 이 부분이 좌우로 또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면. 자, 더해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3.6 곱하기 2.6이 몇 개? 그쵸, 2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옆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6 곱하기 2.6이 몇 개? 2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지 A랑 스몰 A를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라지 A만 계산을 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2.24가 나오네요. 32.2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식에서 요 V, A, 이런 것들 채워보도록 할게요. 약재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 공간의 최적 24.34 곱하기 8-6에 라지 A부터 갑니다. 얼마라고요? 32.24. 분의 스몰 A는 10이었죠? 10 넣어주고요. 곱하기 요 고합식 1.4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209.19k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 약재량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점성계수가 0.103 그리고 비중이 0.85인 유체가 내경 30cm, 길이 3000m인 원관에 900L/m 이내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관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요 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내경이 30cm. 자, 그리고 요 길이 값이 3000m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흐르는 유량이 900L/min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유체에 대한 정보, 요 점성계수 뮤가 0.103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비중 S 값이 0.8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소문항 1번. 배관 내에 유속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유속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보니까 유량 Q값 나와 있고요. 관에 대한 내경 30cm 나와 있습니다. Q는
AV로 풀면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V는 4Q 나누기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Q, 요 Q 자리는 무슨 자리? 메타 3승% 세크 자리 되겠고요. 요 D는요, 메타 자리 되겠죠? 자, 그러면 Q 값 넣어볼게요. 900이 들어올 때 단위 변환해서 들어갑니다. 메타 3승% 세크니까 리터를 메타 3승으로 바꾸면 0.9가 되겠고, 그 다음 민을 세크로 바꾸면 나누기 60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D 값은요 30cm니까 요게 0.3m가 되겠죠. 그러면 0.3의 제곱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기로 두들기게 되면은 0.21m/s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유속 0.21m/s까지도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소문항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이놀즈 수를 구하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체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에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관내 유체 유동 상태, 측류냐, 난류냐 이거 묻고 있어요. 측류, 난류 어떻게 구분할까요? 레이놀즈 수로. 레이놀즈 수가 2100보다 작으면 그때는 측류. 레이놀즈 수가 4000보다 크면 그땐 난류라고 하죠. 그때 그 사이 값은요. 맞습니다. 천이 영역, 임계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측류냐, 난류냐 요거 구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레이놀즈 수. 자, 레이놀즈 수 구하러 갈게요. 그러면 얘에 대한 공식 어떻게 되죠? 뮤분의 점성계수분의 로우 VD로 풀 수도 있겠고요. 혹은 요 시험 문제 조건에서 동점성계수 U가 주어지게 되면 U분의 VD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문제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점성계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공식으로 풀어내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점성계수 뮤 0.103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세크 퍼 메타의 제곱 단위도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 밀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상에 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럼 밀도를 뭔가 뽑아내야 되겠죠. 무엇으로부터? 비중으로부터. 자, 비중 S 값이 0.85라고 합니다. 자,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뭘 비교한 거예요? 다른 어떤 유체에 대한 비중량을 서로 비교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비중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때의 감마는 로우 G가 되니까 로우 워터의 G, 중력 가속도, 로우 유체에 대한 요 G 값까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G 약분돼서 결국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 분의 그 유체에 대한 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누구예요? 유체에 대한 밀도. 로우는 넘기면 결국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소방 유체역 각 필기 때는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요 공식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에 나가는 이렇게 비중 주어지게 되면 비중 곱하기 뭐가 들어가요? 물의 밀도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유속에다가 D값까지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0.103분의 이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 한번 가볼까요? 비중이 얼마예요? 0.85. 자, 물의 밀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1000이죠? 1000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V 값은 우리가 이미 구해놨죠? 0.21. 자, 그리고 마지막 D 값. 요 배관에 대한 반경 0.3m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식 계산기에 두들기면 레이놀즈 수가 나오는데 레이놀즈 수가 얼마 나오냐면 519.9가 나와요. 그러면 2100보다 작네요. 측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류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답은 519.9라고 레이놀즈 수 써주시면 되겠죠. 자, 레이놀즈 수는 무차원수입니다. 단위가 없는 수, 그래서 단위가 없이 이렇게 수치값만 써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관에 대한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자, 배관에 대한 마찰 손실 수두 구할 건데 우리가 지금 층류 유동인 거 하나 알아냈고요. 레이놀즈 수도 구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수두를 물어보니까 떠오르는 공식이 있죠? 뭘까요? 달시 공식. 자, 달시 공식은 언제 적용하는 공식이죠? 충류나 난류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었죠. 마찰 손실 수두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있어서 나머지 조건들은 다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F, 관마찰 계수를 몰라요. 근데 관마찰 계수, 층류일 때는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죠? 레이놀즈 수 분의 64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델타 H 한번 구해보러 갈게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볼까요? 요거 값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분수꼴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요 지금 나와 있는 풀이처럼 F, 관마찰 계수를 따로 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레이놀즈 수 아까 얼마 나왔어요? 519.9예요. 519.9분의 64 곱하기 D분의 L. D 값은 얼마였죠? 둘 다 여기 메타짜리입니다. 자, D 30cm였으니까 0.3m 들어가고요. L 값 3000m였으니까 3000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2 곱하기 9.8분의 V의 제곱. 자, V 값 얼마 나왔어요? 1번에서 0.21 나왔으니까 0.21의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 공식 그대로 계산기에 두들기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2.77m라고 해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 수두까지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총 3가지의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신출 문제도 그렇게까지 너무 꼬아서 낸 문제는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번 시험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답형의 비중이 이번에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점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단답형 대문항에 대한 점수들이 크게 30점이 되겠습니다. 30점가량이 되는데 이 30점가량의 문제도 지역적인 곳에서 단답형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맞추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 연말에 이제 합격자 결과 발표가 날 텐데 보다 더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